빠방하이. 겨울의 절정에 이른 요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오늘은 겨울철 1등 보양식 5급 보거 요리부터 눈이 호강하는 일본의 눈꽃 축제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짱구 속 신기한 일본 겨울 음식과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퇴근한 아빠를 반겨주는 엄마. 짜자잔. 아빠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는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기분도 좋으니 오늘 저녁은 복요리 풀코스 플렉스. 짠돌이 아빠가 웬일로 한턱 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급 보거 요리 전문점. 딱 봐도 무지막지하게 비싸 보이는 이 느낌. 입구에서 살짝 고민하긴 했지만요. 오늘은 주머니가 두둑하니 자신있게 입장. 하지만 어째 주문부터 삐거덕대는 짱구네 가족. 예상은 했지만 가격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에라 모르겠다. 튀김 요리가 포함된 선코스로 결정. 마침내 등장한 우유빛깔의 보거회. 간장에 푹 찍어도 먹고 한 번에 와라락 집어도 먹고. 역시 비싸서 그런지 맛이 과히 환상적이네요. 그렇게 보거 풀코스를 먹는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 일본의 겨울철 보양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고급 식재료 보거. 올해도 본격적인 보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12월부터 2월은 보거의 제철로 쫄깃한 살은 업그레이드, 강한 독성은 다운. 1년 중 가장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는데요. 쫀득한 식감에 담백하고 특유의 독특한 맛은 말해 뭐해. 미식계의 판무파탈이라는 명성에 맞게 죽음과 맞바꿀 만큼 치명적인 맛을 자랑하죠. 일본에서의 보거는 버릴 것 1도 없는 별미입니다. 첫째, 보거 지느러미를 이용한 히레사케. 히레사케는 이름 그대로 보거의 지느러미, 히레를 활용한 술입니다. 노릇해질 때까지 볶은 보거의 지느러미를 술에 넣어 먹는데요. 스모키한 향과 사케의 맛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맛을 자랑한다고. 둘째, 쫄깃한 보거회. 보거회를 처음 접하면 드는 특이점, 접시에 무늬가 비쳐 보일 정도로 얇은 두께인데요. 짱구의 말처럼 단순히 비싸서 양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생선 횟감 중에 육질이 가장 단단한 보거는 두껍게 썰어 먹는다면 마치 고무를 씹듯이 질겨 본래의 감칠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거회는 할 수 있는 한 얇게 썰어 먹어야 하는데요. 접시가 비칠 정도로 얇을수록 최상의 식감을 자랑하며 전복회같이 쫄깃하고 은은한 단맛을 낸다고 하죠. 셋째, 뜨끈한 보거 전골 대치리. 보거살과 뼈, 다시마, 무 등을 우려낸 대치리는 보거의 감칠맛이 국물에 녹아 담백하고 개운한 맛으로 재료의 원래 맛이 고스란히 드러나 신선하게 먹을수록 최상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 밖에도 일본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인 보거알조림 후구노코 누카즈케는 보거 부위 중에서도 맹독덩어리인 알을 먹는 요리법으로 까치보가를 소금에 1년간 절인 뒤 쌀겨와 누룩에 정어리나 멸치의 진액을 2년 동안 뿌려주면서 삭혀주는데요. 미세하게 남은 독 때문인지 얼얼하게 혀가 마비되는 맛이라고 하죠. 와, 겨울에 일본 여행 가면 보거 요리 풀코스로 먹어봐야겠네요. 겨울맞이 눈축제에 방문한 짱구네 가족. 거대한 공룡 눈조각상부터 외계인의 모아이 석상, 귀여운 판다 커플까지 아주 눈이 호강하는데요. 이번엔 아이들의 페이보릿 얼음 미끄럼틀, 꽁꽁 얼은 칸탐 로봇에서 놀다 보면 시간 순삭이죠. 시간이 흘러 늦은 오후, 어느덧 눈 조각상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졌는데요.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이 분위기. 특히 핑크빛 판다 조각상 앞에서의 프로포즈는 성공률 100%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마음 따뜻한 눈축제를 즐기는 걸로 마무리. 세계 3대 눈축제로 손꼽히는 이곳, 바로 삿포로 눈축제. 삿포로 유키마츠리라고 불리는 이 겨울축제는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눈축제이자 매년 20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드는 대축제입니다. 거대한 눈조각과 환상적인 얼음 작품들은 보기만 해도 황홀 그 잡채. 축제는 오오도리, 스스키노, 츠도무 총 3개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삿포로의 도심부에 위치한 오도리 공원은 메인 행사장으로부터 약 1.5km에 걸쳐 크고 작은 눈조각이 전시되며, 스스키노 행사장은 눈부신 얼음 조각과 번화가 조명의 조화가 기가 막힌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스도무 행사장에는 미끄럼틀이나 스노우 래프팅이 위치해 있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풍부하죠. 이후 해가 진 후부터 밤 10시에는 화려한 조명과 프로젝션 매핑쇼가 진행. 쉴 틈 없이 보다 즐기다 보면 시간 순삭이라는. 규모가 규모인 만큼 정말 다양한 주제의 눈조각, 얼음 조각이 전시됩니다. 호빵맨, 피카츄, 도라에몽, 짱구 같은 인기 캐릭터를 시작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제작한 눈 조각
조각상들이 눈을 사로잡죠. 볼거리, 놀거리를 충분히 즐겼다면 이번엔 먹방 타임. 눈축제를 즐기려면 먹방을 빼놓을 수 없겠죠. 삿포로 눈축제 먹거리 부스는 홋카이도 전역의 요리와 특산물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3대 라멘 지역이니만큼 각종 명물 라멘을 시작으로 오징어, 연어, 가리비, 꽃게 등 각종 해산물을 소금이나 간장, 버터에 구워 제공하는 해산물꼬치, 홋카이도산 감자를 사용한 버터감자, 각종 로컬 길거리 간식들까지 먹거리 부스마다 현지 주민들이 직접 조리하고 준비할 음식들이 즐비해 홋카이도만의 독특하고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정말 재밌겠네요. 늦은 밤 뜨끈한 코타츠에서 뒹글거리는 짱구네 가족. 따뜻한 녹차도 마시고 새콤달콤한 귤도 까먹고 누워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슬슬 잘 시간인데도 어째 코타츠 밖을 벗어나질 못하는데요. 짱구는 엄마가 맨날 코타츠에서 낮잠을 자지 않냐며 폭풍 말대꾸를 하고 열받은 엄마는 짱구를 억지로 빼냈죠. 불에 난리통에 온기가 다 빠져버린 코타츠. 보다 못한 아빠는 해결책을 제시. 짜자잔! 바로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불을 데워주는 보온팩 탕파. 창고에 탕파를 가지러 간 사이 물을 데우는 짱구와 엄마. 일사천리로 뜨뜻한 탕파 만들기에 성공합니다. 이불당 탕파 한 개씩 넣고 5분만 기다리면 코타츠 버금가는 뜨끈뜨끈한 이부자리 완성. 그렇게 짱아도 짱구도 엄마도 모두 따뜻한 밤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뭐 이렇게까지 유난인가 싶지만요. 알고 보면 이 장면들 모두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일본의 주택들은 한국 주택에 비해 보온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2008년 일본 국토교통성이 조사한 결과 무려 추해 무방비 상태인 주택이 전체의 39%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13년 단열 기준이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999년도의 단열 기준에 맞춰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는 현실. 집안에 있어도 찬바람이 솔솔. 코타츠 안과 밖의 온도차가 헉소리 날 만큼 다릅니다. 오죽하면 코타츠 안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코타츠 물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코타츠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달팽이처럼 보인다며 붙여진 우픈 속어이죠. 와? 이렇듯 때려야 뗄 수 없는 난방기구들. 특히 짱구 아빠가 꺼낸 유탄포는 일본 겨울철 베스트 난방 필수템입니다. 주름진 디자인하며 동그란 외형하며 어째 거부감이 시게 드는 비주얼이지만요. 노 성능 하나는 제대로입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준비합니다. 이후 조심히 물을 채워주는데요. 마개를 꽉 닫은 뒤 커버를 씌워주면 완성. 사람의 체온처럼 천천히 올라오는 따뜻함과 원하는 곳을 데울 수 있는 편리함이 핀포인트로 짱구네 가족처럼 자기 직전 세팅해 놓으면 아침까지 열기가 남아있죠. 유탄포의 기원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의료기구였던 탕파는 브로마치 시대에 전해지며 유탄포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유탄포는 매끈한 도자기로 사용되었으며 금속재가 나타난 것은 다이쇼 시대 이후라고 하죠. 입김이 날 정도로 춥다니 새삼 한국의 온돌 문화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뜨끈한 전골 먹는 날. 엄마는 전골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 중인데요. 달린 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착한 짱구. 눈무슨 물을 들고 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죠. 누굴 닮아 저 모양인지 원. 시간이 흘러 진하게 우려낸 전골 육수. 짱구 이 녀석 오늘따라 쫑알쫑알. 어찌나 말이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두둥. 반대로 육수를 버리고만 짱구. 다시 끓여야겠네요. 아빠의 퇴근과 함께 시작된 짱구네 전골 파루이. 먼저 고기를 넣고 육수를 진하게 우려냅니다. 다음은 두껍고 딱딱한 채소를 듬뿍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유부와 표고버섯을 넣어주면 보기만 해도 침샘 터지는 전골 완성. 전골은 역시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게 국룰이죠. 흰둥이와 짱구, 엄마 아빠도 모두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일본인의 소울푸드 나베 요리. 나베 요리란 하나의 냄비에서 조리하여 식탁에 내놓는 일본식 전골 요리를 뜻합니다. 고기, 해산물, 채소, 두부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조화롭게 맛을 내는데요. 특히 추운 계절에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 일반 가정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이기도 하죠. 짱구네 가족처럼 소고기를 양껏 집어 노른자에 푹 찍어도 먹고 숨죽은 채소를 간장 소스에 찍어도 먹고 호호 불어가며 먹다 보면 겨울 추위가 싹. 역시 마무리는 죽을 빼놓을 수 없죠. 계란 하나 탁 넣고 쉐끼 이게 또 얼마나 맛있게요. 일본의 지역별 다양한 나베 요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홋카이도의 이시카리 나베. 홋카이도의 바다는 풍부한 어장으로 연어알, 성게, 게, 연어 등의 해산물 덮밥과 스시를 즐겨 먹습니다. 그중 연어 냄비 요리인 이시카리 나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른 지역의 나베와는 달리 양배추, 양파, 감자, 옥수수 등이 들어가며 버터나 우유를 추가하기도 해 보다 부드럽고 풍미 있는 맛으로 유명한 나베이죠. 다음은 도코 지방의 기리탄포 나베. 도코 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명물인
나물인 키리탄포. 키리탄포란 으깬밥을 나무 막대에 원통형으로 감아 숯불에 구운 것으로 달콤한 맛으로 간식처럼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여기에 닭육수, 우엉, 버섯, 파 등과 함께 넣어 끓여주면 쫄깃한 식감의 키리탄포와 국물의 조화가 매력적이라고. 규슈 지방하면 모츠나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곱창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모츠나베는 규슈 지방, 특히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규슈 된장으로 만든 특제 육수에 내장과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이면 부드럽게 감기는 기름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이외에도 주코쿠 지방에는 보거를 담백하게 끓인 후구치리, 주부 지방에는 밀가루를 묻힌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채소와 끓인 지부니나베, 육해공 20여 종 이상의 재료를 맑게 끓인 간토 지방의 창코나베 등 지역마다 천차만별의 나베 요리법이 존재하죠. 저도 일본 여행 가면 나베 꼭 먹는데요. 오랜만에 모츠나베가 땡기네요. 카리스마 용숙, 마스크맨 은예, 여드름 전사 마리. 오늘도 공원에서 뻘짓 중인 붉은 장미 삼총사. 바로 그때 풀숲에 숨어있던 호빵 마을의 라이벌이 등장하고 두둥, 이름하야 호빵 소녀 삼총사. 금방이라도 한판 붙을 것 같은 분위기에 긴장감만이 맴도는데요. 눈무슨 점심시간이라며 호빵 도시락을 꺼냅니다. 고기 잔뜩 들은 고기 호빵에 달콤한 단팥 호빵에 피자 치즈 쭉 늘어나는 피자 호빵에 짱구까지 먹방에 합세하며 벼랑간 호빵 파티가 벌어졌죠. 비록 붉은 장미 삼총사는 편의점표 호빵을 사오긴 했지만요. 이게 또 추운 날씨에 밖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호호 불어가며 사이좋게 먹방 타임을 갖는 걸로 마무리. 코끝 시린 겨울, 일본인의 국민 간식 호빵이 돌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편의점에서는 서로 앞다투며 다양한 호빵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특제 간장, 돼지고기 맛, 명란 모찌 치즈 맛, 팥고물, 흑임자 맛, 말차, 쇼콜라 맛, 칠리 핫도그 맛, 치즈 닭갈비 맛 등 계산대 주변엔 매년 신상 호빵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일본 편의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맛을 비교하기 위해 SNS에서는 편의점 호빵의 맛을 비교하여 랭킹을 매기기도 하죠. 와! 그리고 어레인지의 나라답게 호빵 역시 겨울마다 독특한 마개조 레시피가 탄생합니다. 첫 번째, 먼저 보기만 해도 상큼한 딸기 소금 버터 호빵. 반으로 가른 호빵에 슬라이스한 버터를 끼워줍니다. 이후 딸기를 먹고 싶은 만큼 팍팍 넣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조금 뿌려주면 완성! 새콤달콤한 딸기에 고소한 버터의 조합은 무적인 거 아시죠? 두 번째, 호빵 버터구이. 팬에 버터를 잔뜩 올려준 뒤 호빵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꾹꾹 눌러주는데요. 노릇한 색감이 올라오면 완성! 바삭 고소한 버터 맛과 달콤한 단팥의 조화는 말해 뭐해. 추가로 미소된장 소스를 발라주는 것도 은근 별미라고. 이 밖에도 튀긴 호빵에 콩고물을 뿌려 먹거나 카레, 멜론, 마늘빵 같은 각종 스프레드를 얹어 먹거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는 등 일본 쩝쩝 박사들의 오렌지 호빵은 해마다 진화 중이죠. 저도 호빵 참 좋아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이랑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짱구 먹방 보니 뜨끈한 전골이 땡기는데요. 오늘 저녁은 짱구 엄마표 전골 먹방 어떨까요? 마무리. 아직 아따만 맛 속 신기한 일본 겨울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러 고고! 고기호빵?